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guys? What's up? 안녕. Hello.你好。こんばんは。xin chào.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뭘 모자를 벗어요. 모자를 벗으면 머리가 말도 안 되는데. 미오스DM 재밌어요? 옷을 갈아입은 게 아니고요. 그 옷은 산 거고 새 옷이고, 이게 오늘 제가 입고 간 옷이고, 새 옷을 입고 싶진 않았어요. 다른 때 더 예쁘게 입겠습니다. Please speak English. Hi. Did you get your dinner? 아니 근데 이렇게 speak English, 뭐 speak Chinese, 뭐 speak Japanese 뭐 할 거면 번역 기능이 왜 있는 거야? 한국어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작업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만들고 있죠. 노래는 계속 만들고 있죠. 이게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노래는 계속 만듭니다. 물론 뭐 위너의 컴백을 위해서 계속 곡을 쓰고 있긴 한데, 그 컴백이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여러분께 컴백 시기를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점 이해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 위너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네, 너무 공백기가 지금 이제 컴백이 없는 상태로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거 너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저희를 믿고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속 시원하게 저희 상황이 뭐 어떻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위너가 여러분을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팔에 저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알러지인지 뭐가 올라와서 그 베트남 스케줄 갔다가 저희 하노이 갔을 때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뭐 거의 나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살짝 간지럽긴 한데 저도 뭐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래서 이렇고 저게 저래서 저렇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엄청 크지만 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속 시원하게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네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공연, 뭐 저희 개인적인 다 스케줄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그리고 모든 게 참 적당해질 시기에 저희가 짠하고 좋은 음악, 좋은 모습 그런 곡으로 컴백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오늘 이 방의 제목은 제가 군대썰 2탄이라고 했는데 군대썰 1탄을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많은 또 응원들 감사합니다. 역시. 아직 못 봤다고?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군대썰 2탄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대화나 하시죠. 못 본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2탄을 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야. 그 앞에 내용을 모르는데. 일단 요약을 하기가 제가 이 군대 얘기를 하면 말이 길어져서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2탄은 뭐 다음으로 미룰까요? 아니면 그냥 안 보신 분들은 그 찾아보시면은 군대썰 1탄 있어요. 그거 라이브 다시 보기 아마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없나? 다시 보기가? 다시 보기 없어요? 싫다고. 네, 안 본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저도 이제 전역한 지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서야 군대썰 2탄 하는 것도 좀 웃기고 빨리 이제 군대썰을 좀 끝내야 또 궁금하신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자, 1탄에서 제가 어디까지 했었죠? 우리 그때 같이 본 인서트 좀 알려주세요. 제 군대썰 1탄 어디까지 했었지? 어디까지 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 내가 복습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어. 자대 배치부터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훈련소에서 제가 우리 김석진 조교님과 함께 조교를 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결국 군악대도 이제 빠그러진, 군악대도 못 가게 된 상태에서 시작하면 되나요? 어? 그 상태에서 시작하면 되는 건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석진이 형이랑은 다른 부대에 배정을 받게 돼요. 5사단이 아니라 6사단이라는 곳에 배정을 받게 되고, 거기서도 군악대를 지원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너무 놓쳐서 군악대도 못하고 그냥 일반, 정말 일반 그냥 보병 부대를 가게 됩니다. 보병 부대라고 하면 이제 그냥 걸어서 이렇게 총을 메고 걸어 다니는 병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부대로 가게 됩니다. 6사단 우리 청성부대에 이제 철원, 강원도 철원 산하에 있는 부대 중에, 철원 이제 청성부대 이제 지역인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그 보충 중대에서 이제 어디로 갈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다라는 거를 말해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제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가게 될 수도 있는 옵션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6사단에서. 근데 이제 저는 선택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제발 여기로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왜냐하면 여러 부대가 있었는데 한 부대는 진짜 철원, 완전 강원도 철원에 있어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너무 춥고 고생하는 곳이었고, 대신에 거기를 가게 되면 제가 복무하는 동안 큰 훈련들은 조금 적은 곳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위치는 서울이랑도 멀고 굉장히 좀 안 좋지만 큰 훈련들은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곳이었고, 나머지 한 곳은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 철원에서 이제 철원 바로 밑에 있는 포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부대가 있어서 서울이랑도 굉장히 가깝고, 이렇게 외출 같은 거를 나갈 때 되게 가까이에 좀 도시가 있는, 의정부라던가 이런 가까운 도시가 있는 곳이어서, 하지만 그곳은 대신에 훈련이 엄청 큰 훈련들이 많은 부대였어요. 그 둘 중에 이제 제가 랜덤으로 가게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속으로, 제발 훈련을 피해 가야 되나? 아니면 위치적으로 좋은 곳을 가야 하나? 물론 내가 고를 수는 없지만. 하지만 결국 어쨌든 저는 랜덤으로 비교적 서울과 가까운 포천에 있는 부대에 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훈련은 다 철원에서 하지만 이제 저희가 생활하는 곳은 이제 포천인 거죠. 그래서 가게 돼요. 끌려갑니다. 가서, 근데 이제 그 부대의 단점은 KCTC라는 극악무도한 훈련이 바로 그 해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포천에서 일반 소총수, 여러분 소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렇게 소총, 권총, 장총, 소총 이런 것들이 있죠.
소총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머신건이라고 하죠. 완전 머신건도 아니고 이제 하여튼 이런 총, 일반 총 잡는 네, 보병 소총수로 가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갈지 몰랐어요. 저도 그냥 조교를 멋있게 하던가 군악대에서 그래도 음악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네. 아무튼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총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시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군인들이 쓰는 일반적인 권총 이외 일반적인 총을 소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 감각이 아직도 새록새록하네요. 왜 해병대 안 가냐고? 해병대를 가는 건 좀 힘들죠. 훨씬 힘들죠. 해병대는 애초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이미 갔다 왔던 친구들에게 너무 힘들었다. 물론 자랑스럽지만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예, 제가 그만큼, 그리고 저의 군 생활의 목표는 다치지 않는 거. 다치지 않는 게 제 군 생활의 목표였기 때문에 해병대를 가면 왠지 어딘가 하나가 더 안 좋아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안 그랬겠지만. 그래서 해병대는 좀 무서웠고 그냥 일반 보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이미 거기서 이미 1년 반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모드 전환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뭔가 나의 특기, 내 가수로서의 장점을 살리는 일은 이제 끝. 나는 그냥 군인이야. 라는 제 상황 판단을 확실하게 하고 제 마인드셋을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갔더니 사실 그 이후의 생활들은 별게 없어요. 너무 제 생각보다 훨씬 편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저처럼 한참 미뤄서 나이가 차서 군대를 가게 되면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군대를 오는 친구들의 나이가 거의 10살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제가 형이라고 그들을 뭔가 뭐 하대할 수 있다거나 전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계급에 따라서 이제 저보다 한참 어리더라도 그들을 이렇게 어른 대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게. 네. 딱 들어갔더니 그냥 뭐 자동으로 거기 있는 모든 그 선임이라고 하죠. 거기 계신 모든 선배들이 다 저보다 어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 동생이 나한테 막 반말을 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군대는. 네. 들어가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대에서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요. 제가 사실 거기 계신 이제 중대장님이라고 이제 그 각 부대의 보스들이 있는데 그 중대장님들보다 간부죠. 뭐라고 해야지 좀 쉽게 설명이 될까? 중대장님들이랑 거의 제가 동갑이거나 한두 살 차이 나거나 뭐 그랬으니까 제가 그 부대에서
일반 병사 중에는 가장 나이가 많았다고 보면 돼요. 네, 모든 그 한 대대에 같이 그 생활하는 한 건물 안에 5개의 중대가 있습니다. 네.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습니다. 그 한 대대가 우리 같은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대에 5개의 중대가 있고요. 그 전체 인원이 한 몇백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간부들이 아니라 뭐 소대장님, 중대장님 뭐 이런 사람들 말고 뭐 보급관님 이런 사람들 말고 일반 이제 의무 복무를 하는 일반 군인 중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5개의 중대가 있으니까 그 중대장님들이 거의 다 제 또래예요. 네. 이제 보통 사관학교를 나오신 장교들, 네. 그 중대장님들이 다 제 또래입니다. 아무튼 뭐 가니까 그냥 저기 뭐 10살 어린 친구라고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냥 어른이에요. 다 저보다 어른입니다. 맞아요. 중대장은 직업 군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간부라고 하는 모든 군인들은 다 직업 군인이십니다. 네, 그래서 뭐 잘 지냈어요. 처음부터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혹시 텃세를 부리거나 아니면 제가 막 연예인이고 가수라는 그런 거를 좀 트집 잡아서 더 짓궂게 장난을 칠 줄 알았는데 웬걸 굉장히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너무나 편안하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이 출발한 동기들이라도 제가 사회생활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뭐 사회생활이나 대화를 하거나 뭐 훈련을 하거나 이런 느낌에 있어서 훨씬 더 좀 빠릿빠릿하고 말이 잘 통하고 이해를 잘 하고 그런 건 이제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뭐 체력적으로는 당연히 어린 친구들보다 조금 제가 많이 따라갔어야 됐어요. 훨씬 체력이 좋은 친구들은 많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시점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사회에서 겪어왔던 일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많은 그래도 미션들을 어려움 없이 좀 수행을 하게 되면서 원래라면 굉장히 불편해야 될 되게 어렵고 힘들어야 될 선임들과도 굉장히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임 간부님들도 다 꽤 얼마 지나지 않고도 금세 좀 친해지고 저에게 뭔가 믿고 무언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 삶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군대가 그 막 간부님들 뭐 중대장님 보급관님 엄청 어른들이 계시지만 제가 사회에서 만났던 어른들의 포스가 훨씬 더 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병사 우리 친구들은
막 21살, 22살 이런 친구들은 그런 어른들을 뵐 일들이 사회에서 거의 없잖아요. 되게 나이 차이가 많고 권력도 있는 어른들을 볼 일이 없는데, 저는 아무래도 사회에서 훨씬 더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른들 많이 대하다, 많이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누고 가깝게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저는 이제 장군님들도 많이 뵀거든요. 저희 뭐 사단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그런 분들도 사실 크게 저는 무섭지 않은, 아무래도 그런 게 이제 제 장점이 아니었나. 사실 다른 이제 더 엄청 선배님이신 연예인 선배님들을 뵙는 게 저는 훨씬 더 이 포스나 이런 게 무섭고, 사실 그 큰 군대 군인 이제 어른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뭔가 위압감이 든다거나 위협적이거나 그렇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보다 제가 간부님들한테도 더 말을 더 훨씬 잘하고, 해야 될 말들을 잘하고, 뭔가 요청하고 싶은 상황이 있어도 그걸 거리낌 없이 많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일반 우리 병사들도 저를 많이 좀 믿어주고, 그래서 뭔가 간부님들께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 부분도 저를 통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 동기 선우님들 간에도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제가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생각보다 몇 달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또 형이고 사회에서는 어떤 굉장히 그래도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인생 선배로 저를 생각해준 동기 선후임들에게 일단 굉장히 너무 고맙고, 그들 덕분에 사실 제가 또 군 생활도 또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직도 그 친했던 동기 선후임 우리 군대 동료들과 아직도 연락을 잘 하면서 지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월 달에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간 게 아마 8월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10월에 제가 아직 일병인데 이 부대도 다 적응을 못한 상태로 KCTC를 가게 됩니다. KCTC. KCTC라는 아주 큰, 아마 군대에서 웬만하면 겪게 되는 훈련 중에 가장 큰 훈련입니다. KCTC 잠깐 검색을 좀 해볼게요. KCTC. 내가 뭐라고 설명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KCTC에 대한 거를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 Korea Combat Training Center. Korea Combat Training Center. KCTC. 와우. 이게
운이 좋으면 군 생활에 한 번도 안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군대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각 부대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훈련을 하는 시스템이라 제 훈련소 동기 중에는 KCTC를 겪지 않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닌가? 다른 부대에서 또 했을 수도 있지. 아무튼 맞아요. 어떻게 알고 계시지? 맞아요. 영국군도 같이 이렇게 훈련에 참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훈련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전부터 KCTC 훈련을 하기 위한 훈련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군대를 가자마자 적응하기도 전에 그 훈련들을 또 먼저 투입이 되게 되는 아주 재미난 상황이 억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훈련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게 그 훈련을 하고 온 부대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힘들게 하고 온 부대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KCTC마저 억가를 당합니다. KCTC 준비 훈련들을 열심히 잘 했어요. 굉장히 잘 했고 저희 또 부대가 맡은 임무들이 있어서 그 임무들에 대한 숙지도 완벽하게 해서 갔는데 그게 한 10일에서 11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힘든 훈련이라고 하고 기간이 길어요. 예. 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 당연히 훈련 중에는 무조건 휴대폰 사용이 안 됩니다. 예. 문명의 그런 것들 없이 강원도 인제에 있는 그 훈련 센터에 가면 실제 전투를 하는 것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산이에요. 전투를 위한 환경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산입니다. 그냥 산이고 아직도 어이가 없네.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중대에서 또 저희 소대가 있습니다. 소대도 한 4개의 소대가 있는데요. 제가 3소대였는데 또 하필 저희 3소대의 3분대가 소대 안에 또 분대가 있어요. 분대는 한 약 7명 정도 됩니다. 소대는 한 20명 가까이 되고요. 제가 3소대 3분대였는데 저희 3소대 3분대만 KCTC를 선발대로 가게 됩니다. KCTC를 하게 되면 이제 과학화 훈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전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 같은 것과 그 레이저 포인트를 맞았을 때 제가 뭐 사망이든지 부상이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걸 먼저 가서 그 몇백 명이 되는 그들의 장비를 세팅을 하는 일. 그걸 제가 또 선발대로 해서 가게 됩니다. 뭐 선발대로 가는 거 좋아요. 가서 선발대로 가면 나중에 후발대로 다시 돌아오게 후발대가 아니라 먼저 돌아오게 해주겠지. 군대는 원래 그렇거든요, 보통. 아무튼 선발대로 갑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짜증이 났어요. 선발대로 가서 막 배터리 막 엄청 무겁거든요. 배터리 장비, 헬멧에 붙는 장비 이런 거 다 점검해가지고 탁탁탁 포장해가지고 그거를 하루 종일 그걸 합니다. 그걸 하고 이제 남은 이제 모든 저희 대대원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남은 우리 부대 사람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건데 이제 훈련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공격과 방어 훈련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얘기해도 되지. 인터넷 찾아봐도 다 나올 텐데, 이런 썰들. 공격과 방어 훈련이 있는데, 방어 훈련은 저희가 지켜야 될 곳을 지키는 겁니다. 얼마 동안? 약 이틀에서 3일 동안. 네. 그리고 잠깐 그 사이에 하루인가 이틀을 정비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공격 작전을 또 수행합니다. 약 3일 동안. 그러면 총 며칠이죠? 이제 7일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했던 물자들이나 썼던 장비들을 정비하는 시간이 또 하루 있고, 그 다음날 이제 돌아가는. 그렇게 하면 며칠이죠? 9일이죠. 근데 이제 저는 선발대로 왔고, 방어하기 전에 또 하루가 있습니다. 작전을 준비하는 시간. 그러면 제가 하루, 자, 준비 시간 이틀, 그 다음에 3일 작전하고, 그 다음에 정비하고, 공격 3일 하고, 그 다음에 또 정비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저는 이제 11일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아무튼 그런 스케줄인데, 이제 어떤 식이냐면 저희가 방어해야 되는 지역까지 모든 군장과 모든 장비를 다 메고 행군을 하죠. 일단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그 방어 지역에서 실제로 저희가 맡은 임무들이 있으면 그 임무들, 뭐 예를 들어서 방어를 해야 되니까 막 철조망을 칠 때도 있고, 뭐 이제 지뢰 같은 거를 설치할 때도 있고, 뭐 그런 임무들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의 지역 진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산에 그 진지 땅을 파서 거기서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적이 오게 되면 전투가 벌어지는 뭐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진짜 산속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자는 게 아니죠. 자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작전 중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3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고, 잠을 자면 안 되고 그냥 산속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는 게 아니라 자꾸 먹고 잔대. 예, 참호 공사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산이기 때문에 산을 타야 되고, 저희 방어 진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행군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작전인데, 정말 저는 어쨌든 선발대로 왔잖아요. 오케이, 선발대로 와서 좋아. 그 다음에 작전 준비하는 거 좋아. 거기까지 다 좋았어요. 네. 뭐 힘들죠. 힘들어도 뭐 그냥 잡니다. 네, 그냥 막 흙에서 자고, 뭐 근데 뭐 벌레들이랑 같이 자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근데 제가 방어 작전을 하는 첫날, 저희가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저희가 설치해야 될 이런 장애물들을 설치를 하고 저희 방어 진지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전을 세웠던 것과는 다르게 땅이 너무 안 파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물을 설치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어버렸어요.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산에서는. 산에서는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작전 지역이랑 저희 방어 진지까지 가려면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밤이 되었잖아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안 보이는 걸 이제 저희가 막 짐 다 들고 입에 이렇게 그 플래시라이트를, 이제 야간용 플래시라이트를 이렇게 막 입에 물고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늦었다 보니까 저희 방어 진지까지 빨리 가서 거기서 진지 이제 거점 확보했습니다, 저희 진지에 다 들어왔습니다를 또 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지름길로 가자. 저희 이제 뭐
저희 위에 이제 소대장님 및 이제 간부님들이 빨리 가야 되니까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좀 질러서 가야겠다라고 해서 계곡을 건너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밤에 이제 계곡이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다행히 이제 큰 바위들이 이렇게 있어서 징검다리처럼 건널 수 있는 상황이어서 낮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밤에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훈련 첫날 그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제가 계곡 바위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바위 밑으로 군장과 함께 메고 있는 군장과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예. 정말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뒤에 군장 이제 엄청나게 큰 가방이 등에 있잖아요. 그 등이 다행히 저를 보호해줘서 별로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아요. 다만 엉덩이가 이제 꼬리뼈 쪽이 좀 아프긴 했어요. 네, 꼬리뼈 쪽이 좀 아팠어요. 물론 목도 좀 아팠고요. 제가 원래 목 디스크가 있다 보니까. 근데 목은 좀 괜찮은데 꼬리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쾅 떨어지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제 막 우리 간부랑 막 동료들이 이제 괜찮습니까? 괜찮아?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일어나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손이 프리했으면 괜찮았는데 이제 제가 다른 이제 조금 몸이 좀 힘든 체력적으로 좀 힘든 친구들의 이제 짐까지 같이 들어주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손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까 플래시라이트를 제가 입에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을 헛디딘 건데 이제 발을 잘 볼 수가 없거든요. 발 밑을. 근데 어쨌든 떨어졌는데 그냥 엉덩이만 좀 아프고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뭐 저기 치료 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가요. 이렇게 해서 건너갑니다. 건너가요. 징검다리 건너가자마자 이제 산 경사가 막 이래요. 산 경사가 막 이런 곳을 막 한 3, 40분 동안 또 올라가요. 막 그러면은 이제 걷는 게 아니라요.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에 군장이 한 뭐 적어도 한 10몇 킬로에서 20킬로가 되는데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어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기어서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서 제 이제 같은 소대 분대에 제 맞선임 분과 이제 둘이서 땅을 열심히 파가지고 그 진지에 안착을 하게 돼요. 안착을 하게 되는데 안착을 하고 이제 그래도 딱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실 바로 그 상대편이 그 공격하러 오지 않거든요. 공격하러 오는데도 시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 선임분이랑 이제 조금 쉬려고 살짝 이렇게 탁 누웠는데 이 엉덩이가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서 있거나 움직일 때는 완전 괜찮은데 이 엉덩이 꼬리뼈 쪽이 바닥에 닿으면 심지어 이제 그냥 흙바닥 돌바닥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앉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상태에서 계속 그냥 훈련을 하게 돼요. 훈련을 하게 되고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는 또 재미난 추억들이 또 많아요. 그 방어진지 막 하면서 계속 근데 졸면 안 돼요. 자면 안 되거든요. 자면은 이제 막 계속 무전으로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절대 자면 안 되고 계속 뜬 눈으로 막 이렇게 졸린데도 막 이렇게
그리고 10월에 인제 그 산골짜기가요 진짜 춥습니다. 여러분 10월이면 가을이라고 안 추울 줄 아시는데요. 저기 북쪽은 진짜 추워요. 저희 막 껴입을 대로 껴입어도 정말 춥습니다. 아무튼 그 추위에서 3일 동안 또 버텨내야 되는 거고, 아무튼 뭐 그러고 이제 뭐 거기 진지에 있는 동안 저희가 이제 그 전투 식량을 이렇게 밥으로 먹게 되는데, 수족냉증을 어떻게 하냐고요? 수족냉증을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그냥 허허 부르거나 뭐 하다가 핫팩 터트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추운 대로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면 너무 막 아프거든요, 손발이. 그래서 막 움직이고. 근데 이제 막 저희가 전투 식량 먹고 있으면 그 냄새 맡고 옆에 막 너구리가 옵니다. 막 이만한 너구리가 와요. 이만한 너구리가. 근데 진짜 제가 그 너구리 얘기를 해드릴게. 저희가 이제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진지에서 이렇게 딱 땅에 있으면은 이제 흙이 이렇게 파여가지고 저희가 그 안에 이렇게 2명, 3명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야간 투시경 이런 거 해가지고 쫙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실제 상황처럼 긴장됩니다. 왜냐면 그 상태가 되면 진짜 언제 적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저희의 상대 적이라고 하는 그 적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은 이 훈련만 하는 부대예요. 그래서 이 산의 지형이나 모든 걸 알고 있는 부대여서 그냥 눈 감고도 산을 타는 뭐 그런 부대의 정말 멋진 그 부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그냥 계속 긴장 상태로 계속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어디서 막 삭삭 그 낙엽 밟는 소리 있잖아요. 낙엽 밟는 소리가 막 들려. 앞이 그냥 생눈으로 보면 거의 안 보여요. 물론 이제 달빛이 좀 있어서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막 얼굴이나 형체를 알아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막 계속 막 어딘가에서 막 삭삭삭삭삭삭 소리가 들려.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막 쿵쾅대. 막 쿵쿵쿵쿵쿵쿵. 그래서 제가 선임한테 상병님, 저기 지금 저희 적군 온 거 아닙니까?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발자국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면 그 선임도 이제 막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야 잠깐만 진짜 조용해요. 이러면 완전 조용한 상태로 다시 계속 소리를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손으로 막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막 저도 막 소리 내면 안 되니까 막 소리 최대한 죽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까 제가 저녁 때 아까 그 먹은 전투 식량을 옆에다 이제 쓰레기를 모아놓으려고 뒀었는데, 너구리가 요만한 너구리가 딱 요만해요. 예, 제 상체 정도 돼요. 그만큼 또 살도 이만큼 쪘어. 막 동면 중비하나 봐. 막 그 부대 훈련하는 부대 산에 사는 너구리여서 그런지 애가 막 짬밥을 많이 먹었는지 뭐 살이 막 이만해.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제 그 전투 식량을 막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너구리에게 이제 편하게 먹으라고 그 남은 이제 전투 식량을 조금 이렇게 부어주고 다시 이제 경기에 이렇게 돌입을 하게 되는데, 그 너구리를 만난 게 너무 신비로웠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생 너구리를 만난 거거든요. 근데 진짜 얘가 짬밥을 많이 먹었나 봐요. 뱃살이 막 늘어져 있더라고. 이렇게 늘어져 있어. 근데 물론 저희가 이제 위협을 하지 않는 이상 그들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덩치도 크고 사람이 두 사람인데 덤벼들진 못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밥 주고 그냥 신경을 껐습니다. 그냥 편하게 먹어라 이러고. 만지려고 하고 막 다가가고 이러면 당연히 막 달려들거나 막 도망가거나 할 텐데 저희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튼 너구리도 만났고 그래서 뭐 방어 작전 잘 하고요. 뭐 작전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은 막 엄청 길어요. 뭐 힘들었던 얘기, 뭐 했던 얘기 너무 긴데 아무튼 훈련을 그렇게 힘들게 무박 3일 방어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루 동안 쭉 쉴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저희가 이제 산에서 그냥 저희 텐트 치고 그건 이제 좀 캠핑 감성 나죠. 네. 딱 이렇게 2인 1조로 해가지고 저희가 텐트를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3일 만에 이제 자고 깨지지하게 해가지고 씻지도 못해요. 씻는 공간이 없습니다. 씻으려면은 냇물 가서 씻어야 되는데 씻을 수가 없어요. 씻지도 못해. 그래서 거기서 쭉 자고 뭐 그런 동안 또 저 동기 선우님들이랑 또 막 거기 할 건 이제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엄청 친해지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공격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공격은 이제 조금 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재밌을 수도 있어요. 방어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대방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양치는 할 수 있죠. 마실 물은 주니까 마신 물 정도랑 이제 양치는 하죠. 근데 공격은 그래도 좀 움직이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재밌습니다. 막 진짜 막 전투하는 것처럼 막 나무 뒤에 숨었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돌겨 막 이러면서 막 뛰어기도 하고 막 아무튼 그렇게 훈련을 하고요. 근데 KCTC에 그 죽음의 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진짜 헬입니다. 헬. 저희가 전투 모의 훈련이지만 저희가 장비를 다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레이저에 맞으면 탕 하고 이제 소리가 나면서 맞으면 뭐 사망 뭐 이런 식으로 뜹니다. 경상, 중상, 뭐 많이 다쳤다, 적게 다쳤다, 뭐 아니면 사망했다 이런 게 뜨거든요. 근데 사망을 하면 그 죽음의 길을 걸어서 그 사망자들만 따로 모이는 곳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의 길이 왜 죽음의 길이라 그러냐면 물론 사망해서 가기 때문에 죽음의 길이기도 하지만 그 거리가 엄청 깁니다. 진짜 가도 끝이 없는 오르막길과 가도 끝이 없는 내리막길이에요. 그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추위 그 다음에 너무 추운 것과 그 죽음의 길이 진짜 최고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그래서 다들 거기 가다가 그냥 길바닥에 들어 누워요 다. 근데 그게 들어 눕는 게 내가 들어 눕고 싶다고 들어 눕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 뭐 중대장님, 소대장님, 간부님들이 허락을 해줘야 돼. 또 허락을 안 해주면은 그냥 계속 가야 돼. 계속. 저는 방어진지에서 일단 바로 물론 적군들 지나가고 저희는 잘 숨어 있어서 잘 보고를 했는데 저희 위에 딴 방어에서 다 뚫려가지고 저희는 이제 뒤늦게 이렇게 뒤에서 저희가 딱 몰래 이렇게 침투를 딱 해야 되는데 아니 저기 적군이 오는데 제가 눈이 안 좋거든요. 난시도 심하고 눈이 안 좋아서 저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겠는 거야. 바로 쐈으면 돼 사실. 왜냐면 그들은 우리가 온지 몰랐거든. 진짜 저희 선임이랑 계속 잘 숨어 있다가 진짜 뒤에서 그들 딱 했으면 저희가 완전 소탕하는 거였는데 적인지 이게 무슨 무늬가 조금 다르긴 한데 멀리 있으니까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쐈는데 또 안 맞았어. 또 이게 장비가 이렇게 정확하게 좀 타격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하면은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명중을 하는데 멀리서 쏘면 제가 아무리 사격 실력이 좋아도 이 장비가 또 레이저가 이게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0점이 안 잡혀 있어서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막 나뭇가지 있고 막 나뭇잎 있고 이러면은 실제로 총알은 그걸 통과해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레이저잖아. 안 맞아. 애들이 장비 탓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조준이 안 돼. 그리고 걔네들이 웃긴 게 뭔 줄 알아? 걔네들 는 맨날 이거 하는 부대라고 했잖아요. 걔네들은 노하우가 있어서 그 레이저를 안 맞게끔 자기 가방들을 이렇게 가방들로 그 레이저 표적기를 막고 있어. 이렇게 얍삽한 거지. 근데 뭐 걔네들은 맨날 그렇게 해오는 사람들이니까 뭐 어떡해. 안 맞아. 그래서 우리 위치만 들켜서 바로 이제 탕 맞고 이제 사망하고 이제 그 죽음의 길을 간 거죠. 죽음의 길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튼 너무너무 추웠고 뭐 공격도 뭐 그렇게 썩 제가 막 활약을 하진 못했어요. 네. 공격에서 또 억까. 제가 꼬리뼈 계속 아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쉬는 동안에도 텐트에서 잠을 잘 때도 진짜 똑바로 누워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잤어야 됐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또 공격에서 막 이렇게 부대 작전하면서 막 애들 막 너는 어디 가고 넌 저기 가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첫 공격 지역으로 갈 때 이제 트럭을 탔어야 됐어. 트럭을.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 그 막 큰 트럭의 뒤에 뒷공간에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의자 앉으면 군인들 이렇게 쪼로로로 앉아 있잖아요. 딱 그 트럭이에요. 딱 그 트럭이에요. 딱 그 트럭에서 공격 때는 내가 활약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완전히 제가 작전을 머리에 딱 암기를 하고 딱 앉았어. 트럭에. 앉았어. 근데 앉자마자 막 트럭이 아파. 꼬리뼈 아파.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 의자가. 두돈반. 전문가. 어떻게 알지? 두돈반? 두돈반 트럭이에요. 맞아요. 두돈반 트럭이라고 하는 의자에 앉았는데 꼬리뼈가 너무 아파. 하지만 나는 참 군인이기 때문에 이런 아픈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지 이러면서 딱 진짜 머릿속으로 작전 이러면서 딱 간부님들이 설명해줬던 작전 완벽하게 수행해야지 하면서 계속 제가 원래 무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저희 알림에서 쾅 하면서 소리가 납니다. 이게 원래 그 포격도 있거든요. 이 탱크가 막 쏘는 포격 이런 것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출동하기도 전에 포격을 맞고 직접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저희 트럭에 떨어진 것도 아니라서 저희 트럭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저랑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우리 부소대장님만 다른 땅바닥에 떨어진 폭탄에 튕겨진 포격을 맞고 시작하자마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진짜 짜증나. 바로 죽었어, 공격 때. 물론 나중에 한번 또 살려줘가지고 막 돌격하고 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냥 그 의미 없는 그런 거고. 아니 그냥 떨어져서 다 죽은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다 살아있는데 나랑 부소대장님만 죽었다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예? 내가 꼬리뼈도 이겨내고 진짜 미친듯이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있는데 얼마나 억갑니까? 아니 이게 훈련에서 뭐라도 좀 해야지 이게 재밌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추위에만 떨고 있는 게 그게 제일 진짜 힘들고 진짜 별로인 건데
이게 무슨 개 억가냐고. 진짜. 너무 어이없게 그렇게 저는 죽게 되고, 그 트럭에서 내려서 또 다른 두 돈 반 트럭을 타고 이제 또 죽는 사망자들이 모이는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다행히 그때는 새벽이어서 죽음의 길을 걸으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꼬리뼈 환자지 않습니까 그때? 두 돈 반 트럭을 타고 가는데 산길이잖아요 여러분. 오프로드예요. 오프로드. 오프로드라니까. 거기서 트럭 승차감도 안 좋은 대형 트럭을 타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덜컹덜컹 가는데, 제가 꼬리뼈 환자인데 꼬리뼈가 막 미쳐 이러면서 40분을 트럭을 타고 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끔찍함 속에서도 낭만이 뭔 줄 알아요? 거기는 진짜 도시가 아니라 아예 도시화되지 않은 완전 산이거든요. 진짜 산이에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훈련들 막 포탄 터지는 소리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나기 때문에 주변에 인가가 전혀 없어야 돼요. 아니, 왜? 안 그러면은 너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완전 한 산 등성이를 오로지 훈련으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공기가 맑고 별이 잘 보이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꽃청춘에서도 사막에서 별 봤을 때, 내 눈이 더 좋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 두 돈 반 트럭에서 그 고통을 참아가며 위로 바라보는데, 제 이 안 좋은 눈임에도 불구하고 별이 쏟아지는 거야. 별이 쏟아져. 진짜 쏟아지는데, 이제 트럭이 이제 길을 따라서 이렇게 턴을 하고 이렇게 꼬불꼬불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별들이, 쏟아질 듯한 별들이 막 3D처럼 막 이렇게 움직여요. 제 시선을 따라서. 제 인생에 본 별 중에 솔직히 꽃청춘 때 봤던 은하수보다 더 예뻤습니다. 진짜요. 아직도 그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내 시야에서 별들이, 어쨌든 저는 트럭에 타고 있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다고 느껴지는데 별들이 내 주위로 움직이는 거야. 너무너무 꼬리뼈의 아픔을 잊게 하는 그런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고, 아무튼 그거 보고 이제 그 사망자 있는 데 가서 잘 하고, 좀 이렇게 막 하다가 또 살려주셔가지고 돌격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원래는 다른 모든 중대들은, 선발대로 온 인원들은 그 공격이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복귀하는 거였어요, 부대로. 이거는 진짜 내 생각에는 우리 그 당시 중대장님이랑 소대장님의 탓인 것 같은데, 선발대 인원들이 원래도 장비를 자기네들이 검열을 했으니 갑자기 우리들더러 또 다시 남아서 장비 검열을 끝까지 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고 내가 휴가를 더 받냐? 아니. 포상 외박이라도 주냐? 아니.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너네가 원래 했던 일이니까 너네가 끝까지 마무리하고 와 를 한 거야.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뭔 소리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난 환자인데 물론 환자라고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분대가 제일 먼저 와서 이거 다 했는데 오케이 뭐 그래 뭐 하고 나면 뭐라도 주겠지라는 생각에 뭐 말 들어야죠. 뭐 까라면 까야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모든 저희 대대에 있는 모든 다른 중대들은 선발 때 했던 사람들은 다 집에 가고 후발 때는 따로 뽑았대요. 근데 저희 중대랑 저희 소대만 처음에 했던 그 사람들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대대에서 이 훈련을 참가한 모든 사람들 중에 저희 분대원이 이제 한 7명 되거든요. 그 7명만 유일하게 이 훈련을 11일 풀로 채워서 하게 됩니다. 선발 때 그 장비 점검 하루, 작전 준비, 방어 3일, 쉬고 공격 3일, 그러고 장비 점검, 또 자고 복귀하는데 복귀하는 날 그냥 복귀하냐? 거기 잤던 또 그 자리들 다 청소해놓고 와야 돼요. 11일을 한 거예요. What? 근데 우리 그 장비 점검하고 있는 날 부대에 이미 복귀한 인원들 막 알고 보니까 막 치킨 먹고 있고 훈련 고생했다고. 물론 저희도 장비 점검 끝나고 그 점검 한 대에서 뭐 치킨을 사주시긴 했습니다만 그게 집에서 먹는 거랑 그 밖에서 먹는 거랑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그 뭐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도 물어보면은 아마 11일을 한 사람은 저희 7명밖에 없어요. 저희만. 그거 왜 내가 걸리냐고 그게. 아무튼 그렇게 KCTC 많은 억가를 당한 11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도 KCTC를 했다는 건 그 11일을 그리고 무사히 잘 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게 끝나고 나면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어요. 동기 선우님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뭐 이거 한 거 저거 한 거 약간 무용담처럼 이렇게 아까 너구리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썰을 풀 수 있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사실 지나고 나면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이자 추억이었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저도 막 사실 막 벌레도 되게 무서워하고 막 흙바닥에 눕고 좀 더럽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졌다. 그 훈련을 통해서 느낀 거? 내가 나중에 진짜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뭐 잘 거 자고 뭐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너무 소중한 경험이죠. 어디에 떨어져도 내가 살아남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냐면 그 추위 속에서 지금도 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뭐 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런 것들 전혀 저한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아니 KCTC 썰만 풀었는데 지금 뭐 1시간을 했는데 뭐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근데 KCTC 후에 이제 꼬리뼈가 계속 아픈 거예요. 부대에 돌아와서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도 계속 똑바로 누워서 자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을 진료를 좀 다녀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기 양주에 있는 또 군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네, 진료를 받아요. 진료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었거든요. 엑스레이 찍었던 것 같아요. CT가 아니지. MRI는 아니었던 것 같고 엑스레이를 찍었던 것 같은데 찍었는데요. 꼬리뼈가요. 아자자자자자자자. 처음 봤어. 꼬리뼈가 부러지면 이렇게 부러지는구나라는 걸 처음 봤던 게 그냥 이렇게 해서 팍 이렇게 한 번에 부러진 게 아니라 그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그 엑스레이 사진이 예, 꼬리뼈 골절이었는데 예,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꼬리뼈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반뼈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꼬리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꼬리뼈가 그냥 뭐 짜각 이런 게 아니라 자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 있었 상태에서 제가 10일 동안 이제 한 9일 동안 훈련을 한 거죠. 지금 생각해도 좀 대단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아드레날린이 좀 나왔는지 의사가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붓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은 계속 좀 통증 약을 먹으면서 붓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뭐 자잘한 에피소드들도 뭐 많지만 그런 거는 다 얘기하면 뭐 군대 썰 한 뭐 10탄도 모자라서 이제부터는 뭐 큰 게 이제 KCT였으니까 그 꼬리뼈 부러진 거랑 그래서 뭐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간부님들의 신임을 받고 그리고 그 보직들이 있는데요. 보직이라기보다 군대에서 이제 특수 임무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제 또래 상담병이나 뭐 이발병 이제 휴가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열심히 하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임들이랑 친해지고 간부님들의 이제 신임을 받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제가 1병 때 또래 상담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발병도 제 선선임이었던 이제 그 이발병들이 또 저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돼요. 그래서 또래 상담병은 뭐 이렇게 그 기간 제가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년의 기간 동안 뭐 꾸준히 몇 명씩들을 이렇게 상담해주고 힘든 점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옆에서 뭐 그런 것들을 하면 뭐 며칠을 받고요, 휴가를. 그다음 뭐 이발병은 총 200명을 자르면 200명 머리를 잘라주면 이제 휴가를 며칠 받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이런 임무들을 여러 개 할 수 있는 부대가 있고 그거는 부대마다 부대 지휘관의 재량이라서 저희 부대에서는 저희 중대에서는 그런 게 좀 가능했어요. 네, 원래 한 사람한테 이렇게 다 몰아주지 않는데 뭐 제가 다 잘하는 걸요. 뭐 저희는 좀 약간 능력 우선주의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네, 그래서 따잉 이렇게 바리깡이라고 하죠. 네, 이걸로 막 밀어주고 밀어줄 때도 그냥 밀어준 게 아니라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각도 만들면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가위로도 이렇게 손질해주고 뭐 이런 걸 했었죠. 그런 것도 하고 뭐 가끔 이제 부대에서 뭐 행사가 있다 부대 안에서 내부적인 행사가 있을 때 한 번씩 뭐 노래도 해주고 이건 뭐 그냥 뭐 체육대회 같은 게 있다 이러면은 뭐 그냥 제가 애들 이제 다 같이 밥 먹고 막 이런 시간에 그냥 서비스로 그냥 노래 해주고 뭐 그런 거. 뭐 훈련소 때도 훈련병의 밤 때 제가 사회랑 MC랑 이제 또 축하 공연도 또 같이 해줬었고. 그러니까 뭐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부대원들의 좀 추억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재밌는 추억이었다라는 걸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좀 해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근데 우리 부대가 유독 훈련이 많아서 진짜 훈련이란 훈련은 다 갔어요. 그렇게 하고 막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특급 전사도 하면서 또 그것도 막 특급 전사 표창 받고 막 휴가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냥 일반 보병이 받을 수 있는 거에 맥시멈의 맥시멈까지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 게 그냥 일반 병사가 받을 수 있는 휴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못 넘어요. 근데 이제 위로 휴가라는 걸 받게 되면 그걸 조금 넘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별 3성 이상의 장군에게 휴가랑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으면 그게 또 위로 휴가라는 걸로 이렇게 변환이 돼서 또 그 맥시멈을 더 쓸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틈틈이 계속 책 읽으면서 저희 김으로 교수님한테 이제 책 많이 읽고 독후감 대회 있을 때마다 나와라 라는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또 제가 글을 좀 잘 써가지고 제가 군 생활 동안 사성장군이죠. 참모총장, 뭐 지상작전사령관 뭐 이런 상들을 한 4개? 1년에 연애 2개씩 나왔으니까요. 네, 한 4개 정도 받게 되고 하면서 이제 휴가를 진짜 많이 받을 수 있었죠.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왜냐면 저는 조금이라도 좀 열심히 이걸 했다라는 그 보상이라는 게 휴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하고 해서 저는 상병도 다 조기 진급하고 병장도 풀로 다 조기 진급을 하게 됩니다. 다 조기 진급하고 근데 이제 제가 짬이 좀 찼을 때 또 큰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 바로 그 빅 이벤트가 뭐냐면 맞아요. 국방 홍보 광고도 그것도 했었고 예. 그건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진짜 너무해. 그거 국방홍보원 홍보 광고 찍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못 받고 뭐 억까 많이 당했죠. 억까 많이 당했고 그러다가 이렇게 군생활 되게 잘했고 뭐 거기서 이제 안에서 또 제가 탁구를 잘 치니까 뭐 탁구 대회 같은 것도 막 제가 또 같이 저희 중대 대표로 나가서 휴가 막 따주고 뭐 그랬죠. 근데 이제 군생활 하는 동안 혹시 저는 이제 발목을 접질린 적이 있어서 발목이 약해가지고 또 다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탁구 이외에 좀 격렬한 스포츠, 축구, 농구, 뭐 피구, 족구 이런 거는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제가 안 다치고 잘 할 수 있었고 또 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지? 또 뭐 사단장님이 그 당시에 또 그 사단장의 뭐 무슨 이제 장교들에게 이렇게 상을 수여하는 그런 또 행사가 있어서 뭐 그럴 때 또 한번 가서 노래도 또 불러드리고 그러면 또 거기 가면은 또 그 당시에 저희 사단의 군악대였던 그 옹성우님이 또 계시거든요. 그럼 옹성우님 또 만나서 인사하고 뭐 그랬죠. 너 족구 할 줄 알아? 알죠. 왜 모르겠어. 빅 이벤트 전에 그 진우 형이랑 승훈이 형이 그 면회를 한번 왔죠. 그래서 사실 그때 면회 왔을 때 인서들한테 이제 같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저희 면회실이 사진 찍었어요. 사실 사진 찍었는데 저희 면회실이 그 부대 안에 있어요. 근데 부대 안에 있을 때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되거든요. 외부인이든 뭐 내부인이든. 그래서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또 허락이 안 돼서 그때 바로 그 사진을 또 보여드리진 못했고 외출 외박을 하려면은 차라리 면회를 신청을 안 하고 제가 외출 외박을 나갔을 때 형들을 만났어야죠. 예.
면회한다고 외출 외박이 되지 않아요. 면회를 왔다고 요즘엔. 예. 뭐 다른 부대는 그럴 수 있는데 저희 부대는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되는 게 없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빅 이벤트. 제가 이제 저녁에 차츰 다가오고 있던 시절에 이제 병장이었죠. 오늘 2탄으로 그냥 끝내겠다는 마인드. 이사설은 뭐 저번에 잠깐 얘기했으니까 뭐. 근데 그거는 뭐 이따가 또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말년에는 사실 진짜 뭐 훈련 같은 거 이런 거 안 가야 되거든요. 그냥 안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병장이 되면서 제가 또 분대장을 하게 돼요. 저 이제 분대가 또 개편이 되면서 제가 1분대장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제 동기들이 이미 많이 전역한 상태여서 제 후임들이 이제 그 간부들 입장에서 믿을 만한 후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해 발굴이라는 또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KCTC랑 유해 발굴을 같은 군번 군생활에 한 사람이 정말 없어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이벤트를 한 군생활에서 한다? 이게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의 극악의 확률이거든요. 근데 그 유해 발굴 이벤트가 떴을 때 저한테 아주 좋은 찬스가 와요. 이게 빅 이벤트입니다. 또 그 당시에 지상군 페스티벌 아마 군대를 갔다 왔던 어떤 연예인이나 가수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상군 페스티벌이라고 가장 큰 이제 육군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연예인 병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기 원래 직업이 이런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뭐 이제 무대 공연을 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네. 아시죠? 예,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도 연락이 왔어요. 다른 이제 부대 간부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제가 말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휴가도 당연히 받겠지만 일단 부대 훈련에서 벗어나서 일단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제 직업으로. 그래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간부님이 그 당시에 이제 송강님이 우리 배우이신 송강님이 또 같이 복무를 하고 있던 시대였고, 그래서 송강님이 또 뭐 MC도 하시고 할 거니까 승윤 씨도 오셔서 뭔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기대에 부풀어서 나는 유해 발굴 안 가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저희 후임들이랑 동기들한테 막 자랑하면서 야, 나 유해 발굴 안 간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송강님이랑 또 이렇게 또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또 약간 설렜거든요. 우리 너무 송강님 너무 멋있잖아요. 잘생기고.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뭐 어떤 뭐 문제가 있었는지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연예인들을 이번 페스티벌에는 쓰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 하필이면 작년 지상군 페스티벌, 재작년 지상군 페스티벌 뭐 다 연예인들 모아가지고 막 챌린지 댄스 추고 막 뭐 그거 내가 다 봤거든요. 왜냐면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으니까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주 위에 상층부에서 이번에는 연예인은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이 무슨, 나 이제 올해 저녁인데 무슨 이번에는이야. 나한테는 한 번밖에 없는 찬스였는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진짜 막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 해왔잖아. 왜 내가 할 때는 왜? 그 전에는 계속 해왔잖아. 그렇게.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실 아마 제 군대 시절을 기다리셨던 인서분들은 또 지상군 페스티벌도 기다리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못하게 됐습니다. 억가를 당하고 그대로 저는 이제 유해 발굴단으로 또 가게 됩니다. 유해 발굴은 되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저희가 우리 선배님들의 유해를 어떻게든 끝까지 좀 찾아서 유가족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임무고, 사실 그거는 솔직히 자랑스럽긴 했어요. 그걸 하는 동안은 꼭 그리고 유해를 좀 찾아드리고 싶었고, 근데 물론 저희 부대가 맡았던 지역이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는 지역이어서 결과적으로는 한 분인가 두 분, 제가 찾은 건 아니지만 저희 부대의 다른 분들이 찾으셔서 잘 이렇게 유해를 모셨던 기억이 있고, 근데 유해 발굴이 정말 뜻깊은 일이었고, 하지만 힘듭니다. 유해 발굴도 힘든 게, 제가 지내던 그 부대 건물 막사 그 지역을 떠나서 또 아무것도 없는 그 민통선이라고 하는데, 민간 통제선을 지나서 이제 저희 DMZ라고 하는 휴전선이 있는 그 지역까지 거의 들어가서 한 달 반 정도를 이제 거기 가서 또 살아야 되거든요. 물론 뭐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거기 갔다가 뭐 주말에 잠깐 돌아오고 이런 식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저희가 원래 살던 이 삶을 벗어나서 거기 가면 이제 매출 외박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씻고 자고 먹고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매일 그 한 달 반 동안 매일 산을 또 타서, 그 산을 타서 새벽부터 산 타서 계속 삽으로 파고, 거의 산 하나를 저희 부대가 그냥 다 팠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산 하나를 다 파고, 뭐 그렇게 끝까지 이제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말년에는 그래도 이제 쭉 휴가 길게 좀 나와서 말년 보내고 잘 전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 말고도 자잘한 억가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래도 큰 이벤트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뭐 그냥 또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 그때 그런 자잘한 이벤트는 그냥 흘러가다가 들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의 큰 군 생활이었고, 무엇보다 저는 굉장히 좋은 인연들을 얻었어요. 가장 좋았던 게 일단 제가 연예인으로서 살아오던 저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가장 좋았고, 그리고 저보다 10살이 어린 친구들과 새로운 공감대가 생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던 게, 저는 물론 숙소 생활을 멤버들이랑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이런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삶에 대한 경험이 있지만 그 친구들은 그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살아본 경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어떤 그 삶의 일부분에 제가 함께 녹아들 수 있었다는 게 되게 그 감동적이었어요. 그 얼마 안 되는 몇십 명 혹은 뭐 많게는 뭐 100명 가까이 되는 그 친구들의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떤 한순간에 제가 거기에 탁 들어가 있다는 게 그게 되게 저한테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래서 그 많은 또 자신감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뭐 어디에 떨어져도 죽지는 않겠다 뭐 이런 생각, 이런 자신감도 많이 얻게 되는 그런 군 생활이었습니다. 이상 청성 병장 강승윤의 군대 썰이었습니다. 청성. 아무튼 뭐 군대 썰은 오늘 2탄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숙소 썰 저번에 못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숙소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저희가 원래 이렇게 나눠서 살고 계신 건 알고 계셨죠. 네, 이렇게 고양이 집 있고 강아지 집 있고 이렇게 나눠 살고 있었는데, 제가 군대 가서 한창 복무하고 있을 때 그 전에 승훈이 형이랑 같이 살던 그 우리 각자 살던 그 숙소에 계약이 끝났어요. 계약이 끝나서,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집값이 그러니까 월세도 그렇고 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군백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저희 숙소에 그 월세가 더 올라가 버리면 계속 조금 좀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숙소를 재계약을 못하고 그 같은 비용으로 다른 숙소를 이제 구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집에 이제 사이즈가 작아지게 된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군대에 있으니까 작아진 집에도 뭐 승훈이 형이랑 같이 살아도 되죠. 저도 뭐 그러고 싶었지만 제가 군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짐을 그러면 어떻게 이사를 하죠? 뭐 이사센터한테 맡긴다고 해도 제가 방을 승훈이 형이랑 같이 두 방씩 쓰고 있었는데, 이제 방 3개짜리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제 2개짜리 방에 있는 짐을 뭐 승훈이 형 뭐 방 2개 준다고 해고 제가 방 1칸을 쓴다고 해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이사를 시키냐고요, 제 짐을. 그래서 그러면 형들 그냥 숙소 하나씩 쓰셔라 하고, 그럼 제가 엄마랑 얘기해서 빨리 집을 구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내가 그 시기에 휴가를 맞춰서 나와서 이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못 얘기해 준 게 아니고 뭐 못 얘기할 게 어딨어요. 지금 뭐 근데 집값이 너무나 올라가지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집주인분도 저희가 오래 살았던 숙소여서 더 이상 계속 같은 가격에 이제 뭐 그 집주인분의 사정이 있으시니까, 이건 뭐 YG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YG라고 하시는데 YG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그 집주인분이 저희가 그 숙소에만 엄청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제 같은 가격으로는 힘드셨겠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 멤버들은 다 혼자 살게 됐다. 그래서 저는 진우 형, 승훈이 형은 이제 숙소를 회사에서 해주는 숙소를 잘 살고 있고, 저만 이제 나오게 됐죠. 뭐 그냥 현실적인 독립이고, 저는 월세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급하게 구할 수 있는 뭔가 옵션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도 가장 좋은 컨디션의 집을 구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월세 살고 있고. 근데 좀 좋아요. 다시 합치면 안 되냐고. 왜 합쳐야 되죠? 전 지금 너무 좋은데요. 따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데? 뭐 외롭긴 한데, 외롭고 이제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좀 막 힘들기도 하고, 사실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혼자 살아서 좋은 게 훨씬 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집에 놀러 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친구들이랑 뭐 한잔 하다가 야 우리 집 가서 마실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승훈이 형이랑 같이 살 때는 그걸 진짜 못했거든요. 제가 항상 친구들 집에 갔죠. 예. 승훈이 형은 워낙 또 일찍 주무시고 서로의 또 그거를 우리는 좀 존중해주는 삶을 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뭐 너무 편하죠, 뭐 사실. 불만이었던 건 아니에요. 불만이었던 건 아니고, 그리고 숙소는 이제 내 집이 아니다라는 약간 생각이 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온전히 뭔가 나의 집이다라는 또 감정이 좀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더 또 책임감을 갖고 내가 계속 내면서 사니까 월세를, 그러니까 나도 이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와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고, 나 열심히 안 살면 이거 월세 못 낸다 이 생각 바로 들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나 역시 월세 살아야 돼, 나 이 집에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살고, 뭐 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게 또 동기가 되기도 해요. 예. 우리 같이 열심히 삽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계속 뭔가 나 쉬면은 힘든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또 계속해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좋습니다, 저는. 오빠 돈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옷 입고 뭐 사고 하는 걸 보세요. 제가 돈이 많겠어요? 이미 어릴 때부터 다 썼죠? 제가 돈이 많겠습니까? 다 썼죠, 다 썼죠. 없어요, 돈. 그냥 여러분들 보면은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사줄 수 있고 뭐 그 정도지 뭐. 많겠지 이 기만자야 이러네.
여러분들이 그 요즘 보면은 뭐 누가 얼마 벌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뜨던데 진짜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 아니 물론 뭐 제 나이 또래 중에서 못 버는 편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제가 그렇게 많이 벌지 않습니다. 저작권료 야르 하잖아요. 아유 그게 뭐 언제적 얘기입니까? 제 저작권 야르 하지 않아요. 제 저작권 통장 까보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그건 제가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저작권 많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자꾸 저작권 부자 이미지로 뭔가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많이 들어왔지 그게 그렇게 끝까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금 뭐 제가 만든 노래들을 듣는 사람들이 뭐 예전에 한창 히트할 때만큼의 청취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저 월세도 못 내요. 오빠 검소하게 사세요. 뭘 또 저 검소하게 살아요. 예. 검소하게 삽니다. 뭐 제가 뭘 시계를 좋아하긴 하지만 뭐 그거는 다 제가 알아서 그걸 비용을 제 돈을 굴려서 하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그 피 같은 돈으로 그렇게 시계를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재테크를 이렇게 굴리면서 시계를 사는 거지, 여러분. 예. 시계 팔자. 뭘 시계를 팔아. 시계를 안 팔기 위해서 내가 평생 소장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현실적인 얘기 그만하자고? 그래, 그만합시다.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지? 오바한 것 같다. 아무튼 저는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열심히 사는 젊은 청년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거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셨을 텐데 아까 처음에 얘기하긴 했는데 그 하노이 이번 스케줄에서 뭐 알러지 같은 게 좀 났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뭐 괜찮아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많이 가렵지도 않고. 아무튼 라이브 꽤 오래 했는데 1시간 40분. 여러분 이렇게 살짝 솔직히 말하면 오늘 좀 TMI를 많이 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이렇게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서 좋았어요. 뭐 각 잡지 마. 무슨 각. 에이, 2시간은 채워야지. 내가 뭐 애매하게 또 시간 그렇게 끊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DM 너무 좋다고? 다행이다. 회사에서 그 DM 서비스 오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저희 멤버들도 다 하자, 무조건 하자. 왜냐하면 확실히 이렇게 뭔가 라이브를 할 때는 뭔가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좀 준비를 하고 뭔가 그래도 사실 뭐 엄청난 준비는 아니지만 마음의 준비를 좀 필요한 부분인데 DM이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겠다 하면서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멤버들이랑 무조건 하자고 했는데 또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더 다행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DM들은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읽으면 읽었다고 표시가 뜨잖아요. 그죠? 맞나? 보니까 오빠 읽었으면서 왜 답장 안 해? 막 그러던데. 제가 읽은 거 뜨잖아요, 여러분. 그죠? 읽은 거 뜬 거는 진짜 다 본 거예요. 예, 제가 읽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이게 뭐 기계적으로 뭔가 뭐 제가 그냥 접속을 하면은 뭐 그 읽음 표시가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읽어야지 읽음이 뜨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제가 모두에게 다 답장을 그거에 맞게 딱 해주지는 못하는데 접속하면 바로 읽음 뜨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이미 와있던 DM들도 스크롤 해서 봐야 뜹니다. 오, 나 헛소리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헛소리도 다 보고 있어 사실. 음. DM은 되게 편하게 하고 있어요. 함부로 말 못하겠네. 다물고 있을게. 왜 다물고 있는 거야? 아무 말이나 했는데. 일기창처럼 쓰면 안 되겠다. 제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예. 사진 많이 보내달라고? 아니, 사진은 제가 근데 여러분, 사진은 제가 제 SNS에도 올리고, 예? 제 인스타나 뭐 샤옹슈에도 올리고, 위버스 게시물로도 올리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사진을 보내달라 그러는 거지? 내가 DM을 하는 이유는 내 지금 몰골이 뭔가를 찍고 뭔가를 할 몰골이 아니라서 DM을 하는 건데, 나는 사진을 진짜 매일 뭔가 내가 좀 괜찮다 싶으면 무조건 찍어 놓는 거야. 그 다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근데 왜 DM에서 자꾸 그 사진을 보내달라 그러냐고.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왜? 왜? 왜 그러는 건데? 왜?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제가 싫으면 싫다고 하니까. 아마 장난으로 하는 거 알아요. 네, 장난으로 하는 거 알고. 지금도 봐. 도르 사진 줘. 도르 사진 나한테 맡겨놨어? 장난으로 하는 거 알고. 아니야, 화 안 났어. 아니,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고. 그러니까 DM을 하니까 진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으로 그 DM을 하고 있는 지금의 그 라이브한 사진을 원하는 걸 알겠는데, 근데 이제 제 핑계는 그거죠. 내가 DM을 하는 이유는 내 지금 모습이 보여주기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DM을 하는 거 아니냐. 내 모습이 괜찮으면 그냥 라이브를 하던가 아니면은 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지, 굳이 DM에 내가 왜 사진을 보내냐, 이런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I got it. I got it. 화내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하던 것처럼 계속 해도 돼. 그냥 나의 해명을 한 거야 그냥. 오케이? 저의 제가 DM 화면, 제가 쓰는 DM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비밀입니다, 그건. 현실 카톡 말투? 현실 카톡 말투는 솔직히 DM에서 좀 불가능한 게, DM에는 일단 내가 카톡에서 쓰는 이모티콘 플러스 기능이 없고, 이모티콘 플러스 기능이 없고, 그리고 내가 현실 말투로 하면 오타가 너무 심해서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이너서클들에게 번역이 제대로 안 가요. 저 좀 이모티콘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 근데 기본 뭐 아이폰이나 이런 이모티콘 잘 안 쓰고 그냥 이모티콘 플러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냥 글자 치면은 거기에 맞는 이모티콘이 쫙 뜬단 말이야. 거기서 막 골라가지고 쓰는 스타일인데. DM의 팬들 닉네임은 다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닉네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설정한 닉네임으로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귀요미 이렇게 하면 귀요미로 떠요. 뭐 아이디로 뜨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도 DM 보내실 때 그냥 본인의 모국어로 보내시면 돼요. 저한테는 한국어로 보입니다. 자동으로 번역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본어로 쓰시든 뭐 중국어로 쓰시든 뭐 베트남어로 쓰시든 저한테는 다 한국어로 옵니다. 물론 번역에서 살짝의 번역 말투스러운 게 있긴 한데 절대 못 알아들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가 딱 알아듣기 쉽게 딱 옵니다. 그래서 되게 위버스 기능 좋아졌다, 대박이다 이러면서. 예. 네, 어떤 말로 하셔도 다 저한테는 한국어로 와요. 근데 여기 저기 라이브 댓글은 여러분들 모국어로 쓰시면 그냥 모국어로 보입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라이브 댓글에 계속 외국어들이 올라와가지고. 귀엽냐? 아마 근데 한국어랑 뭐 외국어랑 또 다른 외국어랑 이렇게 섞어서 쓰시면 제가 알기로는 완벽한 번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테스트 해볼까? 한 가지 언어로 쓰셔야 돼. 오,
난 그래서 한국어 배웠지. 아유 고마워라. 얼마나 고마워. 자기 모국어가 아닌데 우리 때문에 외국어를 배워줬다는 게. 잘했어. 고마워. DM forever.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데 저희가 계속 해야죠 뭐. 근데 번역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모자를 살짝 옮겨서. 싫어. 어썸에서 평소에 못 들었던 노래 해줘서 너무 좋았다고. 다음에도 해드릴게요.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기회들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또 못 들었던 노래 해드릴게요. 뭐 듣고 싶어요? 못 들었던 노래. 뭐 저희가 노래가 뭐 명곡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저희 노래 we already have too many legend songs, so say, tell me what you want. Love is a lie. 와. 뜨거운 차. 티저? 티저는 많이 쳐질 것 같은데. 티저 같은 노래들은 조금 무대에서 하면, 그러니까 이게 막 감성적이라기보다 그냥 좀 처지는 노래여서 아예 발라드면은 되게 이런 느낌으로 부를 수 있는데. 웰은 그래도 꽤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마. 센치에. 그건 여러분, 그거는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런 노래들은 좀 안 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연에서 부르는 건 좀 그렇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어때요? 지금? 예. 그 노래들은 뭐 저도 사실 좋아하는 노래들인데 그건 이제 몰라도 너무 몰라. 제가 불러드리는 건 가능해요, 여러분. 여기서 불러드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불러드릴까요? 가사가 어떻게 됐더라? 폰이 없구나. 잠깐만. 사랑하지만 가사가 어떻게 됐지? 아마 사랑하지만은 앞으로도 저희가 무대에서 부를 일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불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 키가 뭐였더라? 맨날 영어만 쓰니까 이게. 오호호, 헤이. 어? 한영이 안 바뀌어 왜? 이거다. 아, 저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사랑하지 마. 내가 아니면 어울리지 않아. 이기적이지만 멀리 가지 마. 거긴 내가 없잖아. 내 사랑은 나야. 이기적이지만 잊지 마요. 기억해요. 내가 있었음을. 이 노래 좋은 노래지. 추억 돋는다. 척? 척 가사 어떻게 했다? 척은 근데 이번에 어썸 할 때도 척 부를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척 빠졌어요. 척 가사 오 척 위너 있다. 뜨거운 척 아직까지 불타는 시간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듯이 척 근데 어떻게 왜 너와 나 헤어졌다는 걸 라라 love's a lie 라라 love's a lie 라라 love's a lie 털어놓고 싶어 전부 love's a lie 라라 love's a lie 라라 love is hey what my love's a lie. 오토튠 깐 것 같다고? I got my auto-tune in my neck. Yeah. 좋네. 또 한 소절씩 불러줄게. Fool? 멍청한 놈, 어리석은 놈, 자네 탓이란 걸 이젠 알아. 모자란 놈, 바보 같은 놈, 자네 탓이란 걸 이젠 알아. Baby, I was a fool. I was a fool. 엄청 올라온다. 불러준다니까. 그 노래? 그때 그 노래. 그래 그 노래.
쏘쏘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야? 쏘쏘 쏘쏘 쏘쏘.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가서 어떻게 했지? 야, 동물의 왕국도 좋은데. 아하, 아하, 아하. 넌 너가 예쁜 걸 아는 듯해. 근데 또 모르겠어 순수해. 희망 고문하는 넌 여우가 빠져버린 곰 같은 너. 늑대들의 밤 여긴 마치 동물의 왕국. 문. 문도 좋지. 문 가사 좋지. Produced by Ziaco.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잠깐만. 잠깐만요. 왜 이렇게 느리니? 기억나는 것 같은데? Please have mercy, oh God. 저야만 했었나요? 앞을 볼 수 없다. 내 발끝엔 절벽인가요? Please have mercy, oh God. 이 모든 얘긴 결국 한숨이겠지. Oh night, oh night. 기억나네. 기억이 나요. 디프런트 맨 마지막에 오빠 파트 좀 불러줘. 디프런트 맨 마지막이 뭐죠? 디프런트? 아니 요거 네이버 왜 이렇게 됐어? 네이버가 자꾸 검색을 그냥 AI 검색으로 바로 해버리는데 이게. 아이 이상해. 이거 원래 이래요? 여기 됐다. 내 마지막 파트 가사가 뭐지? 브릿지 말하는 건가? 브릿지 말하는 거 맞아? 브릿지? 이거 말하는 거잖아. 여기를 최근에 브릿지를 많이 안 해서 그렇잖아, 그죠?
떨어지는 말 차가워져도 그대까지 더 따뜻함을 잃지 말아줘. I'll never let you go. 난 그대에게 그대로 설레어도 표현할 수 없어. 이해해줘도 미안해요. I'll never let you go. 난 그대에게 그대로. 이 부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좀 그 쇼트하게 좀 자르고 맨날 공연에서 해가지고. 와일드보이? 와일드보이. 와, 와일드보이. 우리 종신쌤. 우리 종신쌤이 또 써주신 노래. 그런 노래가 있었더랬습니다. 와일드보이. 이런 노래가 있었죠, 여러분. 어디부터 불러야지? 미칠 것 같은 널 보는 건 행복을 넘어 고통까지 왔어. 그만두기엔 나 돌아갈 길 그 어디에도 그 언제라도 너란 중독 때문에. What boy wanna for you. 내가 널 사랑한 방법 딱 한 번은 느낄만 하지. 내 인생 한 번 느낌은 wanna for you. Hey. 넌 내 거라고 모두에게 알려주겠어. 널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하겠어. 넌 내 거라고 모두에게 알려주겠어. 넌 내 거라고 모두에게 알려주겠어. Let's go. 고어? 걱정은 저 아래 위로 던져 blow up. 내겐 우리가 있잖아. Get up.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던져 blow up. 우린 다 이겨낼 거야. Yeah, we'll go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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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Yeah, we'll go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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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Yeah, we'll go up. 꿈꾸지마 좀 자지하나 저 지금 저 자지하나. 아, 뭘 다 들으려 그래. 이제 그만해요. 아, 오늘 무리한다. 무리해. 오랜만에 내가 라이브를 하고 지금 무리한다. 지금 2시간 14분 무리한다. 그만해. 방금 동물의 항구 아까 불렀어. 부른 것도 또 불러야 그래. 이제 들어왔나 보다. 진짜 무리했다. 아쉽다. 뭐가 아쉬워? 뭐 계속 노래할까요 그냥? 계속 노래하라고? 어썸 못 갔는데 첫사랑 한 소절. 아 그래. 못 온 사람을 위해서. She's all I need. 사랑을 몰랐던 날 너 보고 싶어. 이렇게 다구겨진 작은 사진 또 바라보며 She's all I need. 내일 목 괜찮아? 내일 뭐 없어요? 내일 목 관리해서 뭐. 그리고 난 무반주 노래를 훨씬 잘함.
반주 있는 노래보다 무반주로 노래 훨씬 잘해요. 가수가 그러면 안 되는데 무반주로 노래를 더 잘해요. 제 목소리만 온전히 모니터가 될 때 더 노래를 잘합니다. 더 디테일에 신경을 쓸 수 있어서. 아, 좋다. 야, 이렇게 노래를 막 불러달라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렇지. 가수한테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맞아요. 맞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리멤버. 그래. 딱 그럼 리멤버까지만 부를게요. 예? 리멤버까지만 부르고 저는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썰 푸느라 무리 많이 했어. 저 그리고 하던 작업 마저 해야 돼요. 예? Remember winner. 갑자기 사건의 지평선은 왜 나오는 거야? 생뚱맞네. 사건의 지평선은 좀 생뚱맞다. 그치? 아유. 아니 검색 엔진이 왜 이렇게 됐어? 아 되게 불편하게 됐네. 그냥 이거 치면 나오면 되는 거잖아. 아니 무슨 뭐 AI가 뭐 리멤버 가사 뭐 이거 설명을 브리핑을 왜 해주는 거야 대체? 네이버 왜 이래?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하게 됐어요? AI 서비스 할 거면 AI 서비스를 따로 만드세요. 아니 왜 검색에다가 AI가 계속. 아니 이거는 그냥 노래 가서 그냥 딱 밑에 여기 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 끌 수 있어? 아 그래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네이버 끌 수 있대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대 네이버에게. 아니 근데 이거 불편하긴 해요. 사용자의 그것도 좀 해줘야지. 그러니까 뭔가 AI한테 할 법한 질문을 하면은 AI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냥 리멤버 위너 리멤버 가사 쳤는데 자꾸 AI가 뭘 브리핑을 왜 하는 거야 자꾸. 걸음아 걸음아 살려 뒤돌아보지도 않아 비겁하게 도망가도 너만은 날 잊지 마라 Remember 영원히 remember me 걸음아 걸음아 살려 시간을 거꾸로 달려 사라지고 싶지 않아 그대여 날 잊지 마라 Remember 영원히 remember me 여기까지 끝. 여러분들 오랜만에 라이브 해봤고요. 또 조만간 이런 만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DM으로는 자주자주 더 뵐 것 같고요. 곧 이제 하노이에 갔던 사진들이랑 하노이에서 찍었던 샌로그도 업데이트 할 건데 그것도 나오면 재밌게 봐주시고 행복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안 하신 분들 제가 식사 시간을 좀 뺏은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고생했또. 아이고 고생했다. 너무 고생 많았고 내일 하루 또 행복하게 보내실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남은 이번 주도 행복하게 보내자고요. Everybody say eat well, sleep well, rest well.
winner, winner, piss. I love you so much. 안녕.